네, 반갑습니다. 6월 8일 일요일입니다. 자, 연휴가 끝나네요. 네. 자, 하지만 오늘 아직은 새벽이잖아요. 네, 오늘 하루 짱짱하게 남아있으니까, 자, 오늘 하루 동안에 또 잘 보내보시기 바라고, 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허니문 랠리다. 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지난 주말에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만기일도 있고 약간 뭐 CPI 지표 이런 것들 부담스러운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많이 갈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허니문 랠리가 더 이어진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쪽에 일단은 베팅을 좀 해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뭐가 있느냐? 자, 이번 허니문 랠리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장 돋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간 동안 얼마 되진 않습니다. 지난주 한 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틀 정도 되는 거죠. 자, 요 기간 동안에 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무려 이틀 동안에 2조 원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온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허니문 랠리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요. 자, 허니문 자동차가 출발했죠. 꽃장식을 하고서 자, 5,000포인트를 향해서 붕방붕방 달리고 있습니다. 네, 운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네요. 자, 제발 좀 5,000포인트까지 쭉쭉 잘 운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산 종목들 이런 것 좀 봐야 되는데, 매매 동향을 좀 볼게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외국인 쪽만 보시면 되죠. 외국인 쪽. 지금 6월 4일, 6월 5일, 지난주 이틀 동안에 매수가 들어온 건데, 무려 SK 하이닉스에 6,4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4,200억. 와, 어마어마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에 2,5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1,000억 원 정도. 우리 금융지주 900억, 삼성전기는 400억, 기아는 400억. 이런 정도까지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자고요. 여기까지만 보고, 뭐 삼성생명, KB금융, 뭐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지만, 일단은 한 번씩 훑어보고, 자, 수량이 많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요. 대신에 많이 들어온 것들 있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장을 올린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이 큰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끌려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매도 같은 경우는 펩트론, 네, 펩트론은 좀 주가상은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HMM, 한화, 하나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매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 먼저 볼까요? 네,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시점에서 2분기 이번 달에 끝나잖아요. 2분기에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실적 맑음? 야, 그 다음에 만약에 관세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잘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면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한 종목군들 있죠. 경기 민감주 섹터 이런 것도 공략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SK 하이닉스. 자, HBM이라든지 AI 쪽에 대한 어떤 확장, 네, 투자 이런 것들, 네, 정부 정책으로 나오죠. 그래서 더 많이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AI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분간 더 지속됩니다. 원래는 제가 이번 연도 후반부 정도 시점에서 정점을 좀 찍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 중간에 놀아버렸잖아요. 24년도 그 후반부부터 네, 올해 초까지 이 반도체나 AI 쪽이 놀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26년도까지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 고개는 넘어갈 거라 생각됩니다. 매수 포인트야 뭐 저 아래쪽부터 계속 잡아왔었고, 고점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권 매수 공략들 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수익률이 제법 높습니다. 네, 지금 22만 4천 원까지 넘어간 상태고요. 23만 원을 장중에 한번 찍어줬죠. 전고점이 24만 8,500원인데 요거 넘어갈 걸 생각합니다. 넘어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이닉스의 이제 월봉상 차트 보시면 추이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여기 상단부 정도가 지금 3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나와서 꺾이는 형태,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은 아마 30만 원에 근접하는 모습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추세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단기적 추세적인 부분은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을 지금 통과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위쪽 그 고점 라인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25만 원 정도 저항이잖아요. 요 저항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두꺼운 매물을 통과하면서 이걸 돌파하고 넘어
넘어가는데 저까지 거야 뭔 상관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21만 원대 이상 유지가 계속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더 상승할 것 같아 보이죠? 네, 조금 갭 상승한 부분이 조금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들어왔다가 지지선 받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이제 뭐 지수 자체를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하이닉스도 지금 시총 2위잖아요. 시가총액이 160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시총 200조까지는 일단 무난한 상승을 한번 보고요. 그 이상의 어떤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보자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00조까지 가려면은 한 15% 정도 더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겠죠. 아닌가? 맞죠? 15% 정도. 네. 지금 얼마가 필요하죠? 37조 정도 필요하니까요. 네. 한 20% 넘게 올라가야 되는군요. 20한 2%? 네, 22%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가격대가 30만 원은 안 되네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26만 원. 자, 그 정도 라인 때, 네, 200조. 거기까지는 무난할 것 같은데요. 계속 들고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매수 포인트는 들어올 때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럴 때, 돌파할 때 또는 아래쪽 저점 잡을 때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올라갈 때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 올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제 뭐 가네 안 가네 가지고 또 말들 많으실 텐데 삼성이 못 가면 지수가 못 갑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네.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6만원 돌파요? 지수가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 6만원 돌파됩니다. 뭐 그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못 가게 막 삼성전자가 갑자기 5만 원대까지 떨어졌어. 5만 5천 원, 막 5만 원까지 빠져. 지수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왠지 아시죠? 시가총액이 350조예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1% 떨어지면 시장은 0.25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0.2%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10%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는 2.5% 까이는 거예요. 그럼 지수 못 올라가죠. 다른 것들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에서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떨어질 정도의 재료라면 하이닉스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반도체로 엮이지 않고 그냥 삼성만 쥐어 팬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만기를 앞두고서 지수를 조정하기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잘 가는데 삼성전자는 막 2%씩 3%씩 떨어진다? 그런 일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떨어지고 삼성전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쪽 분위기 좋으니까 하이닉스 안 떨어진다? 그럼 삼성전자가 잘 못 오를 수는 있어요. 뭐 0.5%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왜냐면 다른 게 올라가야 되니까 삼성까지 올라가면 시장이 폭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삼성 붙잡아 놓고 다른 거 올리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적인 요소가 조금 필요할 뿐이지 실제로 삼성전자가 못 간다, 뭐 망가진다, 끝났다 뭐 이렇게 보기는 애매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저점권 여기 55,000원 아래쪽에 사셨으면은 한 10%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챙겨서 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기 55,0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점 지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도 잘 잡고 들어가면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고점 돌파하면은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열심히 개인들이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들 물량이 좀 더 빠지고 나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파십시오. 네. 바닥에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뭐 크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해코지할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네,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할 정도로 주가 많이 떨어진다? 그럼 시장도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폭락할 일 없죠? 그럼 얘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해코지를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포지션은 2,700포인트 중반, 2,730 정도에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2,800대에서 6만 원 돌파가 가능해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 포인트가 조금 앞서 있어요. 이거는 중소형주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원전이라든지 또는 건설이라든지 방산, 뭐 조선 이런 것들이 올라가 주면서 최근에 또 금융도 있었죠. 그런 것들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잘 못 가게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걔네들 올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네, 시총 상위로 포진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요. 보통은 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맞춰서 간다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또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기는 하는데 조정이 나와도 지금은 깊게 들어갈 만한 그런 판단이 아닙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대기 중인 자금도 막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천천히 우상향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삼성전자 저는 계속 홀딩합니다. 유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화 에어로 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밸류업 공시에 동참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90만원 돌파가 됐는데 이 정도면 100만원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10%밖에 안 남았잖아요. 보통 이제 상징적인 자리들이 있어요. 상징적인 자리. 이 상징적인 자리들이 있게 되면 그 자리를 찍고 내려오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등산할 때도요. 정상에 가서 일단 사진 찍고 내려오잖아요. 정상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치 한번 보고 정상석 만지면서 사진 한번 찍고 요즘에는 뭐 블랙야크 뭐 그건가요? 네. 저도 뭐 100대 명산 다 돌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건 안 했거든요. 그런 건 안 했는데 자, 아무튼 뭐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아웃도어 업체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지원하고 하니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상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정상에서 인증샷. 네. 그 인증샷 찍으려고 예전에 소백산 갔을 때 보니까 와, 한 200m 줄 서 있는 것 같아갖고 와, 진짜 소백산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상에서 바람 엄청 불거든요. 그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그거 인증샷 나도 찍어야 되잖아요. 줄 서 있다가 나는 맞아. 백두대간 뭐 그런 거 굳이 필요 없고 나는 굳이 정상석과 1대1로 찍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사람들 내려갔을 때 살짝 탁 찍어 내려오는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고기를 찍고 내려오는 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올라온 포인트는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뭐 보통 많이 올라간 종목들 상황 보시면은 고점권에서 뭐 주다 뭐다 해가지고 매수를 막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매수해놓고 나면 어때요? 잘 못 가는 형태 이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포지션이 지금 100만 원까지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기다려볼 필요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밑에 뭐 한 60만 원대, 70만 원대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은 100만 원까지 가면 그래도 제법 괜찮아요. 30-40% 수익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보고 하셔도 되겠죠. 자, 추세는 아직까지는 이탈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유상증자 나올 때 한번 뒤지는 것 같아 보이더만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1선까지 붙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격이 컸는데 지금 이격이 좁아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61선까지 붙여놓은 상황이라면은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하셔도 됩니다. 네, 매수는 그다지 권장할 건 아닌데 100만 원까지 일단 찍는다 생각하고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보이고 뭐 매수 조금 뭐 단기적으로 담아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100만 원 시점이 이제 약간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자, 일단 보유 관점 매수도 일단 나쁘지 않다. 그리고 61선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하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볼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금요일날 진단해드렸죠. 네, 그거 조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넘어갈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넘어가고요. 우리 금융주죠. 이제 금융주들 섹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KB금융하고 우리 금융지주 요게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신한지주도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한지주, 그 다음에 삼성화재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이런 KB금융, 삼성생명, 이런 우리 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자, 왜요? 밸류업.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 자,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는 게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네, 금리가 내려간다. 자, 요거는 약간 위협이에요. 왜냐면 금융주 전체적으로 우리금융이나 KB금융이나 뭐 지금 다 같이 다 올라오긴 했습니다. 추세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굳이 KB금융, 뭐 삼성생명, 우리금융지주 따로 나눌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덩어리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갑자기죠. 네, 지금 5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모습이에요. 우리금융지도 그렇고요. KB금융도 그렇고요. 5월 말부터 지금 상승률이 갑자기 급해지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상법 개정.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죠. 지금 금융주 섹터들은 전부 다 고배당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금융주 섹터들은 배당이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배당주라고 얘기는 하지만 얘네들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정해놓은 이 배당률에서 더 올라갈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원래 8% 배당 받던 것이 이제 한 3%밖에 못 받고요. 지금 KB금융이 3%대죠? 3%도 안 나오나요? 주가 올라가면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3%를 이거를 우리가 고배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네. 고배당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KB금융은 지금 고배당주가 아니에요. 고배당주가 아닌데 지금 10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배당주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면 이제 뭐 주주 환원 정책인지 주가를 더 올릴 것이다라는 네, 또 배당금을 더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대감도 좀 먹고 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한 가지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가 지금 인하로 들어가 있는데 초반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출금 안 내리죠. 대출에 대한 이자 안 내리고 뭘 내렸어요? 예금, 적금 금리. 예적금 금리는 금리 내리니까 그냥 바로 칼같이 내려버립니다. 근데 대출 금리 안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예대 마진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예대 마진이 늘어나면서 예대 마진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성을 좀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금리가 인하되고 예적금은 내려갔는데 요것만 안 내려간다? 사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출금리 내려가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기에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쪽에 투자할 만한 거 많이 있죠.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돈이 셀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요즘에 좀 움직인다는데 부동산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수익성이 조금 나빠질 수 있다면 이제 주주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왜냐면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배당 더 많이 줘라 그러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추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뭐 우리금융이든 삼성생명이든 뭐 그다음에 KB금융이든 또는 신한지주든 뭐 다 괜찮습니다. 추세는 괜찮은데 계속 쭉쭉 뻗을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이제 이 종목들, 즉 금융주 섹터가 지금 올라와야 가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나오는 재료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지금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주 섹터는 저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상으로 봐서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홀딩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요. 삼성전기하고 SKC하고 이제 뭐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SKC보다 삼성전기가 더 많이 올랐죠? 네. 뭐예요, 이거? 뭐죠? 유리기판. 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이제 상용화 시키겠다, 이제 쓰겠다라고 얘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을 이제 적용시키겠다고 되었는데, 그래서 SKC가 그때 한번 반짝하고 지가 먼저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제 안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SKC 살 거면 삼성전기 사세요. 네. SKC 사실 거면 삼성전기 사세요. 왜? 자,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SKC 거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저 같으면 삼성전기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재용이다. 유리기판을 도입을 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은 삼성전기에서는 유리기판 못 만든대요. 근데 SKC에서는 만들었어. 근데 지금 꼭 유리기판 써야 돼. 그럼 SKC 거 써야 되겠죠? 근데 나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뭘 쓸까요? SKC 안 쓰고 삼성전기 쓰겠죠. 이거는 뭐 그 계열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밉잖아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입장으로서 얼마나 미울까. 아주 저놈들이 참나 나를 따라잡았어. 뭐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쟤네 거 쓰지 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꼭 좀 이렇게 쫌팽이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그쪽 부분에서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유리기판 쪽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는 MLCC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주가 상승은 좀 더 진행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살펴보시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넘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장대 양봉이죠. 양봉이 너무 크면
조금 깎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12만 6천 원? 네,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몸통 절반 보셔도 되겠는데요. 12만 한 7천 원? 네, 6천 원, 7천 원. 그 정도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뭐, 거기서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위쪽에 저항이 두꺼워요. 지금 보면 14만 원에서 15만 원대까지 저항이 두껍습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가 15만 원까지 꼭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쭉 돌파가 되면 괜찮은데, 그거 못하면 위에서 찌빗찌빗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 시간이 좀 죽이겠죠. 그러니까 매수가 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조정받고 애매하게 옆으로 좀 눕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도 죽여야 되고요. 단기 조정과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매수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밑에 저점에서 사겠다. 12만 5천 원에 사겠다. 뭐 그런 분들은 말리지 않습니다. 사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원래 이거는 지금 쌍바닥 형태 비슷하게 나온 거라서요. 매수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14만 5천 원, 15만 원부터가 매수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이런 추세의 어떤 포인트로 가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 대차게 받고 다시 들어왔다 나가는 이런 눌림목 형태를 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는 꼭 사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자, 보유 관점도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아도 보시면 이제 슬금슬금 저점 잡은 것 같아 보이죠? 뭐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근데 외국인들 매도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뭐 다 빠졌어요. 더 빠질 것도 없고 원래 우리가 처음에 그죠? 처음에 매수했었던 그런 가격대 비슷하게 와 있는 상태고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8만 원까지 빠졌을 땐 배당 매력이 더 높아졌었는데 이 6,500원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93,000원이면은 배당률이 7% 이상 8% 가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면은 아주 쏠쏠하죠. 자, 그다음에 배당금은 계속 높아질 거고요. 자, 퍼가 지금 4배가 안 됩니다. 3.97배. 그다음에 부채는 뭐 상관없고요. PBR은 0.6배 정도. 자동차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잘 팔리고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자동차 쪽이 하향 추세를 지금 계속 끌고 왔었는데 이평선이 지금 꼬여버렸어요. 장기 이평선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꺾어지면서 역별 전환이 되고 좀 밀렸거든요. 자, 이거를 풀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역별을 풀어내려면 정배열 전환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가 가장 좋냐면 9만원, 85,000원 요 자리를 이제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이탈하지 않으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관세. 그죠?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자동차 쪽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협정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7월 달부터 상호 관세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지려면 이번 달 안에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3주 안에, 3주까지도 안 갈 겁니다. 2주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시점에서 이제 그런 윤곽이 좀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냥 별 볼 일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배당 매력이나 이런 것들, 상법 개정 통과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승은 제한적일 겁니다. 10만 원 정도 시점 저항대 잡으셔야 되고요. 상승은 하겠지만 많이 오르지 못할 거고 관세가 해결되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없어! 너 관세 유예 뭐 이런 거 해주게 되면 그냥 바로 폭발해서 전고점까지 훅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잘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하죠. 네. 그때 가면은 이제 에이 괜히 팔았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저는 관세는 잘 해결될 것 같아 보여요. 어차피 트럼프는 관세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뭐 다른 걸 끌어내기 위해서 관세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세는 해결된다. 그러면은 업황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에 많이 내려갔던 부분들은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반도체, 금융, 방산, 원전,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정도까지 한번 본 것 같고요. 금융 섹터만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뭐 좀 애매한 건 반도체 쪽에 지금 관심들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쪽으로만 지금 1조 원 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여유 있게 또 이제 시장 분위기 보면서 쭉쭉쭉 끌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시장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종목도 좋고 계좌도 좋다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즐거운 휴일
오늘 잘 보내시고요. 허니문 랠리가 5,000포인트까지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5,000포인트 가면은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좌가 한 2배 이상은 뛰어야 되겠죠? 네. 그거까지 한번 기대해보세요. 2배가 뭐야? 네, 3,000포인트만 가도 계좌 뭐 한 30~40%씩 나오니까요. 2배 이상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느냐, 어떤 종목 구성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네, 그런 요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 절대 버리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고요.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또 아끼지 말고 매수하시고요. 네, 좋은 포트폴리오 구축하도록 계속 한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